안녕하세요. 러셀 중계에서 고3 8월부터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의 수시 지역 균형 전형으로 합격한 김태용입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수험 생활을 끝내고 대학교 OT나 알바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매일매일이 설레고 행복합니다. 기존에 혼자 공부할 때는 자주 졸게 되고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에게 러셀에 있는 바른공부 자습전용관이 면학 분위기도 좋고 담임선생님의 관리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추천을 받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꾸준히 학교 생활하면서 내신 시험을 준비하였고 세특을 비롯한 각종 생기부 항목을 열심히 챙긴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치대와 의대도 지원한 상황이어서 3화 5를 맞춰야 했기에 매우 열심히 대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예비 고3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하였고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수능 공부를 빠짐없이 한 것이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3이 되기 전에는 방학 때 수능 개념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수능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개학 후부터 6평 전까지는 내신 시험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조금씩 수능 공부를 하였습니다. 6평이 끝나고 9평 전까지는 수능 공부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풀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평이 끝나고 수능 직전까지는 매주 일주일에 2번 이상 수능 시간표와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능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6평과 9평을 다시 보면서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비문학과 문학 지문을 읽는 방법을 익혔고 그 외에 기출문제와 EBS를 꾸준히 풀었습니다. 특히 국어는 EBS 연계체갑이 매우 큰 과목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같은 경우엔 제목을 들으면 내용이 모두 기억날 만큼 깊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주간지, 실전 모의고사 등을 풀면서 지문을 읽는 감을 유지하였습니다. 언어와 매체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개념을 다 공부하였고 이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방식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방학 때부터 6평까지는 기출문제 등을 통해 수능 개념과 문제를 푸는 스킬을 중점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후 엔제 등을 풀면서 많은 양의 문제를 접하고 공부한 내용을 체화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은 꼭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100분 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연습하였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학원에서는 매대표를 통해 매달 아침에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경험을 함으로써 수능 컨디션을 체험할 수 있었고 실력 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 1과 화학 2를 선택하였습니다.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확히 익히고 그 후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이를 해 나가야 하는지 익힌 다음 풀이 시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개념 완성 강의를 통해 개념을 정확히 익혔고 이후 기출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면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3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만큼 풀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엔제,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며 훈련하였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대랑 의대도 지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 1등급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평과 9평 때 2등급을 받은 후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다른 공부보다 영어 공부의 비율을 낮게 잡았던 것과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우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영어 단어를 외웠고 적어도 하루에 8문제씩은 풀고 복습하며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빈칸, 순서 삽입과 같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을 푸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 듣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영어 공부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졸릴 때에는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신 차리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능 시간표와 똑같이 표준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어서 수능형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단속하시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치렀던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다 같이 전과목 모의고사를 보는 경험을 통해 수능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또한 수능에 버금가는 난이도의 문제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자관 바로 앞에 계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대학 원서를 써야 할 시기가 되어서 입시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바자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바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 제 생기부와 입시 결과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질 높은 상담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시 외에 고민이나 심리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셔서 수험생활 동안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후였습니다. 당시 생기부 입력이 마감되는 시기여서 세특을 챙기느라 바빴고, 또 대학 원서 접수 시기 전까지 자기소개서를 써야 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은 모두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특이랑 자소서 때문에 수능 공부를 별로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점수로는 갈 수 없는 대학들을 세특과 자소서를 열심히 쓰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후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제게 주어진 일들을 마무리하여 이후 다시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 수험 생활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했구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 모든 걸 쏟아부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원하는 대학 합격하고 나서 자신의 수험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를 느끼지 않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 열심히 살았던 자신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수험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올해의 주인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